이어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합니다. 독특허지 기특허지. 거리에서 노점을 열고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상인들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영세한 노점상이니까 이 정도는 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짝퉁 판매가요, 법적으로는 엄연한 상표권 침해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특허청 상표 경찰이 동대문 짝퉁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특허청의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서 근무하는 신훈식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표권 침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팀장님 조금만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실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동대문 짝퉁시장이라는 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동대문 노란 천막이라고 불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주변, 그러니까 지하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번, 2번,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예. 그 주변에는 야간에만 노점이 열리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의 정식 명칭이 세비시장입니다. 이곳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100개가 넘는 노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노란색의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노란 천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 세비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그 일대가 동대문 짝퉁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단속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달에 세비시장을 집중 단속해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5개 업체의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예.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41개 브랜드 14개 품목을 압수 조치하였고, 이들 위조 상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해보니 200억 원 상당의 규모였습니다. 정품으로 환산을 하면 200억 원 상당의 규모였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짝퉁 물건을 파는 거를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단속이 어려웠던 이유가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정각이 됐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이고요. 우리 신훈식 수사기획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동대문 노란 천막, 이른바 이제 짝퉁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많은 품목, 그리고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 상당의 규모를 단속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적발되지 않았던 겁니까? 이번에 입건된 사업자들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중구청에서 세비시장 점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과 달리 위조 상품 판매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가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 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일렬로 빽빽하게 주차시켜 놓고 차량 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 노출을 피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란 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승합차들을 일렬로 주차를 해놨다. 이거 뭐 단속 딱 흔히 말하는 이제 떴다라고 하면은 뭐 착 타고 도망가고 이런 겁니까? 예. 뒤에 이제 승합차를 주차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진화하는 위조 상품 판매 수법의 하나 일종인데요. 과거에는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로 영업 행위를 했지만, 근래에는 노점에는 상표를 떼버린 위조 상품 견본만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상표가 붙어있는 판매 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에 승합차에 보관해둔 위조 상품을 꺼내서 은밀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하. 즉 뒤쪽에 주차시킨 승합차를 창고로 이용하였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 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 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위조 상품들도 보면 그 급을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S급이니 SA급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런 것들 좀 고액의 그런 위조 상품들은 또 승합차에 넣어두고 그렇지 않은 걸리지 않을 만한 것들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 작정을 하고 단속에 나섰던 것 같은데 단속 과정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예. 그동안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특허청은 세비시장에서도 위조 상품 유통이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올 봄부터 첩보 활동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저희가 3개월 이상 추적해가지고 이들 위조 상품 판매자의 인적 사항, 소유 재산 등을 특정한 다음에 5개 업체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판매 노점뿐만 아니라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단속이라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굉장히 좀 반발도 거셌을 것 같고 혹시 막 몸싸움 같은 건 있지 않았을지 걱정도 되는데 어땠습니까? 몸싸움 같은 거 있지는 않았는데요. 단속 당일에는 승합차까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가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차량을 잠그고 이제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제 압수영장 집행하는 이제 단호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순순히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아마 단속을 하는 그 모습을 본 분들도 그랬을 거고 제가 앞에서 오프닝 때 얘기를 했지만 노점에서 이렇게 위조 상품인 거 보이더라도 왠지 좀 영세상인일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직적인 범죄인 거네요, 그러면. 아,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단속 중에 관광객으로 보이는 몇몇 분들의 대화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듣고 예. 상당히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그 대화 내용의 요지는 저 불쌍한 영세한 노점 상인을 정부가 저렇게 못 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예. 세비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겉으로 영세한 상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보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입니다. 더욱이 이들 상인들이 더 윗선의 유통망을 통해 위조 상품을 은밀하게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공동이익을 누리는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란 천막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우리 국민의 노점상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을 고려하더라도 영세한 노점 상인의 범주에서 같이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위조 상품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위조 상품 유통이 되면은 결국 좀 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1차적으로는 상표권자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쌓아놓은 브랜드 가치, 즉 재산권을 훼손하여 상표권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2차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피해도 있습니다. 예, 다른 폐해들 좀 짧게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위조 상품의 범죄 수익은 최종적으로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축적되고 그 자금은 다른 더 큰 범죄를 위한 범죄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이 대중화되면 인기 있는 우리나라 신생 브랜드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K 브랜드도 역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위조 상품을 좋아하는 문화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우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조 상품 판매자는 쉽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한 현실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큰 자괴감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짝퉁을 파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훼손하는 위조 상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제 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가능합니까? 아, 예. 예. 우리나라는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천막, 즉 동대문 짝퉁 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위조상품 신고로 검색하시거나 대표전화 1666-6464 유사유사로 신고해 주시면 위조상품 유통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허청의 상표 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 팀장과 함께했고, 팀장님 아마 오시는 길에도 좀 더우셨을 수 있는데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내용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55분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전국이고요.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물 섭취해 주시고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님과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